매거진. 2015년 1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이 시간 앞부분에서는요, 제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한 즉석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밝힐 북핵 관련 대응 수단은 다음 중 무엇이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의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응할 수단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가?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요. 어제 저녁 8시 현재 1696표를 분석해 보았을 때 가장 적은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 독자적으로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힐 것이다. 12%는 북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 이렇게 밝힐 것이다. 18%는 김정은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밝힐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4위부터 2위까지였습니다. 2위와 1위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1위는 65%입니다. 65%가 선택한 응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힐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와 조선일보가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간헐적으로 흘리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이제 내일 발표할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내용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 누리과정과 관련해 뉴스의 중심에 오른 다음 인물들 중에 가장 잘못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누가 가장 잘못된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보기는 1번 박근혜 대통령, 2번 남경필 경기도지사, 3번 이재정 경기교육감, 4번 이재명 성남시장. 네, 이렇게 네 사람을 예시로 꼽았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 접속하면은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에다가 이전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에 대한 부분을 자신의 육성으로 말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사과 못한다, 이런 얘기죠.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싸고 국내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최근 피해자들과 개별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 용어로 각계 격파에 나선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구순을 맞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게 축하 서신을 보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필 씨는 충청권의 맹주였고 반기문 총장 본인은 충청권 출신입니다. 권노갑 상임고문이 김옥두, 이훈평, 남궁진, 윤철상, 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의 폐쇄적인 당 운영과 배타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분열을 막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노갑 고문 등의 탈당에 대해서 아프다라면서 어쨌든 호남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당을 만든다는 각오로 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19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평가 작업과 관련해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는 친노 패권주의가 낡은 정치라면서 아직도 간을 덜 봤냐라고 적힌 도화지를 들이밀며 항의했습니다. 그 뒤에 안철수 의원은 제가 특정 세력을 비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작년 9월 안철수 의원 발언입니다.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그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삼성 백혈병 사태 8년 만에 최종 타결,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기사에 나온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면서 최종 타결 보도는 오보이며 삼성전자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섭, 즉 조정할 의제가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이 세 가지인데 합의된 부분은 재발방지 대책뿐이란 것입니다. 나머지 두 의제인 사과, 보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네, 이 유족들 뒤통수 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뒤통수 치는 것과 양상이 많이 비슷하네요. 허접한 언론 플레이가 동원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황상기 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말 들어보시죠. 그 기사 나온 거를 저도 봤는데요. 예. 그 기사 나온 거는 전부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이
조정위에서 나온 그 조정 권고안을 가지고 그 대화를 하는데 예. 삼성에서 이 사과하고 보상, 재발 방지 이 문제를 전부 다 거부를 했거든요. 거부한 상태에서 이제 조정위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조정위의 그 조정위원장님이 이 한 가지 재발 방지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반올림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가대하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 재발 방지 문제만 이제 그 오늘 그 합의를 하는 것이고 사과하고 보상 문제는 삼성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그 대화도 못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 대란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금 스포트라이트는 경기도가 받고 있죠. 그 주체 중에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물을 쓰더라도 불을 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남경필 지사는 도 예산으로 2달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나 해석의 문제보다도 경기도민들의 보육 대란 방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지사님의 그 누리과정 예산 긴급 지원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없다. 근본적 해결 방안 아니다. 광역지자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도록 시행령만 바꾸면 간단한 걸 왜 이렇게 편법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시행령 바꾸고 뭐 이런 거 저는 예. 앞으로 머리 맞대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교육부가 주는 예산인지 돈인지 교육청이 주는 돈인지 그게 꼬리표가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국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다 하는 건데 예. 그걸 지방이 주든 중앙이 주든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게 이제 이 집행하는 저희 정부라고 본다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정부예요. 그게 어디서 주느냐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의 다툼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어디가 주든 간에 해결해 놓고 그 영역에 관련돼서는 진짜 이제부터 토론을 해서 그 책임 주체를 가리자. 이게 왜 대책이 아니죠? 그러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남경필 지사를 향해서 예산 공부 좀 더 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편법으로 예산을 전용하자는 경기도의 제안에 경기도 교육청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행 중앙정부의 입장은 억지에 가까운 것으로서 미봉책으로는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밝힌 말 들어보시죠.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아니 남지사 얘기는 한두 달 이제 편성을 해서 일단 위기를 막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럼 한두 달 후에 어떻게 합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예. 이 우리 예산을 분석한 결과 다 이거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거 다 순엉터리입니다. 그럼 근본 대책을 어떻게 요구를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시니까 예.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어린이집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의 인허가 사항이고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도 이 법을 정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 정비는 안 한 채 시행령에다가 우리한테 의무 편성을 하도록 시행령을 바꿔놓은 거죠.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양향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영입인사 7호 인사입니다. 전남 화순 출신의 양향자 상무는 광주 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한 뒤 설계팀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장 등을 거쳐서 지난 2014년 임원인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입당 기자회견에서는 양향자 상무의 눈물이 돋보였습니다. 양향자 상무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이제 청년들에게 제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학벌의 유리천정, 여성의 유리천정, 출신의 유리천정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 그 말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학벌이 어디든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며 무수히 눈물을 삼켰던 주인공이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엄마입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출세를 막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육아가 경력 단절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꿀 책임이 정말 정치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장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독해지거나 하나를 포기하라 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 개인이 짊어질 짐을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한 사회적 협의의 책임은 결국 정치에 있습니다. 그 길을 찾고 싶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네, 오늘도 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욕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내에 있으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복 입고 해외만 나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외교의 달인, 외교의 천재, 외교의 여왕 욕근혜 인사드립니다.
외교의 달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도 북핵 실험 대처에 있어서는 전혀 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가요? 이 막말 돼지 새끼 또 시작이네. 야, 네가 하면 잘할 것 같냐? 아니 그럼 지금 이렇게 하신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역대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 내가 합의로서 해결했잖아. 그리고 또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북핵 실험 국면 내가 단호하게 응징했잖아. 아니 피해자 할머니 등쳐먹고 북한이 코웃음이나 칠 확성기 방송이 나면서 그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 각계격파한다면서요? 당연하지. 단체전으로는 안 되는데 개인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막말대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말이야 각계격파 그거는 노하우야 노하우. 나 지금 그거 특허낼까 싶어. 그 세월호 때 써먹은 전략 아니야 그게. 단원고 학생들 유족하고 일반인 유족들하고 갈라쳐가지고 그렇게 각계격파를 했던 거 아니야. 막말되지. 내 신념이 뭔 줄 알아? 일은 되게 하라. 일은 꼭 되게 하라 이거야.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야 세금 받고 그러면 벌 받는다. 그럼 못 쓰는 거야. 넌 그건 좀 알아야 된다. 자, 오늘 그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셨는데 북핵 실험 문제 어떻게 해법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응징 이 국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가능 못할 이유는 또 뭐야? 너는 이걸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하겠냐 말겠냐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세요? 그럼 답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풀어내실 겁니까? 잘이요? 잘해야지요. 근데 어떻게 잘하냐고요? 매우 잘. 정말 에휴.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안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 아무 말 말고 전화 받아.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할 말 있으니 전화 받아. 내가 그래서 하도 이 남자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화가 잔뜩 난 거야. 스팀이 확 올라가지고. 그래서 요즘 내가 이 노래도 부르잖니. 중국에서 시진핑이 전화를 하거든. 아직은 화나서 못 받는다 쳐내라. 아주 화가 많이 나셨군요. 그 열흘 전에 말이야 국방장관끼리 한 라인을 개설했는데 이 한 라인을 개설하자마자 핵실험이 발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전화 수화기를 들었는데 저쪽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거 아니야. 씨발. 아니 뭐하러 돈 처발라서 이 짓을 했나 몰라. 혹시 그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뭐? 한국 정부가 잘못해? 야 우리가 핵실험을 했냐? 피해자는 우린데 왜 우리가 잘못했어? 아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쪽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위기감 확 치솟게 하셨죠? 한마디로 중국이 북한 편 들기 좋게 분위기를 메이킹하신 거 아닙니까? 흥분하지 말고 중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참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보니까 말이죠. 정부는 확성기 생각도 안 했는데 청와대에서 높으신 분이라고 하던데 어떤 분이 목청을 높여가지고 결국 확성기 방송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이죠. 그 목청 높인 사람, 전략적 오판을 한 그 목청 높인 사람, 저 같으면요 목을 날려버립니다. 야, 생각 같아서는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싶었어. 그런데 정말 참을 만큼 참아서 확성기 방송하자 이렇게 결론 난 거야. 그런데 너 지금 나한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욕 대통령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욕 통령님 하자는 대로 해서 잘 된 게 있었습니까? 왜 없어? 개표 부정. 아이고. 이건 농담이었어. 농담이야. 농담. 이제 북한핵 말이죠. 실험을 몇 번 한 겁니까? 이제 북한의 핵은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팩트고 현실입니다. 북한의 핵 실력이 더 커지면은 비핵화하기 어렵죠. 비용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해서 이제는 팔짱 끼고 난 몰라 핵 개발 이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손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중국의 정부 관료들을 각계격파해볼까?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내가 자주 쓰는 수법인데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 하는 거야. 중국 시진핑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솔직히 나는 북한이 곧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제재하게 된다면은 매우 위치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욕 대통령께서는 우리 중국의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말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지. 아니, 정말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야, 그런 말을 했겠냐? 내 전화도 안 받는 판에. 만약에 욕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만약에 중국에서 발끈하고 반박하고 부인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나는 그냥 저는 중국 입장 생각해서 더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라면서 발을 빼는 거지. 응? 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안철수 발빼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안철수 발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치우기로 약속했다라고 언론 플레이하는 아베 수법인데요. 아베 수법보다도 여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백혈병 문제 모두 다 해결됐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삼성전자 스타일 어떻습니까? 막말되지. 막판에 좀 귀여웠어. 어차피 아무리 밖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거에서 이기면 장땡이야. 대북 확성기 왜 만들었어? 또 확성기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에게 우리 보고 포쏘라고 유도하는 이유가 뭐겠어? 다 선거 때문 아니야? 외교는 잘하는데 선거 결과가 나쁘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비웃어. 마음껏 비웃으라고. 그리고 유념해둬.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것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PK행 꽃가마를 타고 간 장관들 옷 벗자마자 대구로 달려갔다. 이 소식이 있군요. 예. 이 4.13 총선 공직자 사퇴 마감 시한이 오늘이거든요. 13일.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리고 어제 이제 줄줄이 옷을 벗었습니다. 네. 일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 퇴임식을 가졌고요. 어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퇴임식을 했네요.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퇴임식을 가집니다. 퇴임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다 TK로 내려가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그게 앞섰겠습니까? 특히 그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서 그 유일한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그거는 지금 대구 동구갑에 예비 후보 등록할 예정이고요. 추경호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진박 재배치론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박 재배치론에 따라서 기존의 그 달성군에 있던 그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밀어내고 달성군으로 이제 출마할 것 같고요. 윤상직 장관은 아마 부산 기장군,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진박 재배치론에 따라 그 지금 현재 김부겸 의원에게 고전하고 있는 대구 수성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 지역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경북, 경산, 청도 지역구죠. 거기로
나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지역구 예산 땄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현직 장관으로 있으면서 말이죠. 예. 그런데 저기 김부겸하고 붙어라.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챙긴 경산인데. 예. 자, 그러면 일단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그렇게 해서 임명장까지 받았고 결국 이분들은 전직이 됐군요. 그렇죠. 이제 전직이 됐죠. 결국 이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네요. 이분들이 다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아직 오늘 하루가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원진 그 원내수석 부대표 말에 의하면 예. 한두 명이 더 올 거다. 네, 한두 명이 더 올 건데 13일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아마 오늘 사퇴를 할 테니까 누군지 알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여권에서 나온 얘기는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신동철 정무비서관 예, 이분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또 김부겸 전 의원의 그 대구 수성갑에서 한번 맞상대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그 김문수 전 지사를 옮겨야 되잖아요. 예. 그 김문수 전 지사와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군요. 예전에 그 경선할 때 예. 김문수 지사가 박근혜 후보를 엄청 공격했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김문수라고 하면 치를 떤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거기 가서 지금 6개월 이상 계속 바닥을 다져왔고 예. 그런 사람을 빼가지고 어디 뭐 다른 데로 옮긴다? 예를 들면 뭐 수도권 어디에 갖다 박는다? 네. 그럼 그 꼴이 참 우스워지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좀 역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새누리당이 너무 오만하다. 무슨 자기 판 말 부리듯이 네. 여기저기 갖다 꽂으면 우리가 뭐 다 찍어줄 줄 아느냐. 뭐 이런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할까. 예.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구의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는 유승민계고요. 예. 지금 다 TK로 달려갔다고 하셨는데 예. 오늘 현직에서 벗은 인사들이 말이죠. 일단 한번 경선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슨 장관을 지냈다 이거밖에 없지. 예. 뭐 장관을 하면서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정종석 장관이 뭘 했습니까?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건배사 하나 했죠, 뭐 건배사. 건배사 하나 했고. 예. 대구에서는 이제 지방지들이 굉장히 힘이 센데 네. 그 대구 유력지들도 이런 진박들을 내리꽂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네. 대구 민심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때부터 워낙 그 지역에서 덕을 쌓으신 네. 그 집안이라 네. 지역에서 평이 되게 좋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 지역구뿐 아니라 다른 곳들도 그렇게 쉽게 청와대 뜻대로 물갈이가 될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수호 의원이 아버지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유승민 의원, 지금 맞상대로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친박 진영에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이재만 전 구청장을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새누리당에서 짠 경선 룰 이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에게 좀 불리한지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일단 뭐 거기서 3선 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예.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기는 한데 예. 저번에 사무소 개소식할 때 그 조원진, 뭐 홍문종 이런 소위 말하는 친박 실세들이 내려가서 우리가 오면 진박이다, 뭐 이분이 진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굉장히 여론의 지탄을 받았잖아요. 예. 그때 조선일보에서도 사설로 굉장히 질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지역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역풍이 많이 불었답니다. 많이 불었고 너무 우만하다. 예. 역풍이 많이 불었고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 자기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는 곳 그곳의 주인공이 바로 진박이다. 이 사람은 진짜 아주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진박 감별사를 자처했죠. 네. 그래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예. 그렇게 뜨질 않고 있대요. 예. 뜨질 않고 있어서 예. 지금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유승민 의원이 탄탄하고 지역이 예.
그래서 경선은 사실 또 해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네. 그렇게 뜻대로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선 국면이라든지 실제 선거 국면에서 유승민을 떨어뜨리려 수를 쓸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니까 수를 쓰고 싶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센 것은 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 그럴 수는 없고 뭐 한다면 뒤에서 물심양면 도와주는 것일 텐데. 아니면 사진 같이 찍거나. 사진을 같이 찍거나. 그렇죠. 뭐 그 정도일 텐데 그 정도 가지고 띄울 수 있는 상황인지 조금 저는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편하게 유승민을 표적으로 삼아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친박들의 좀 오만방자하면서도 이런 촐싹거리는 행태들 이런 것들도 사실 반감을 자아내게 했던 그런 원인이기도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7호가 발표됐죠? 예, 그 삼성전자 상무 양향자 상무를 영입했는데요. 이분이 전남 화순 출신인데 광주 여상 졸업이 이제 최종 학력 즉 고졸 중에 고졸 신화죠. 고졸 사원으로 입사해서 임원회까지 오른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분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상무 그리고 삼성전자 최초의 호남 출신 고졸 여성 임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이 입당의 변을 이제 내놨는데 좀 감동적이에요. 한번 읽어드리면 학벌의 유리천정, 여성의 유리천정, 출신의 유리천정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지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참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바꿔야 되지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직접 몸소 이렇게 싸운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울림이 깊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동교동계 탈당 이게 빛을 좀 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탈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인재 영입 발표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네요 보니까. 그제 김관영 의원 탈당할 때는 디자이너 김빈 씨 영입. 그리고 어제 권노가 고문과 최현식 의원 탈당했죠. 거기 이제 양양자 씨 입당. 이런 식으로 계속 맞불 형식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분은 그럼 바로 저기로 가는 겁니까?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노가 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3지대에 머물면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 천정배, 박준영, 박주선 이분들도 지금 다 갈라져 있잖아요. 이분들 세력 통합을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제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이 부적절해 보인다. 그래서 제3지대에 머물겠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했단 말이죠. 왜 안철수 신당하고 이렇게 인발부가 잘 안 될까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안철수 신당도 오늘 어제 보면 우리한테 오시라 이런 식으로 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은 환영하지만 우리한테 오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교동계라는 세력이 약간 구태, 구정치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게다가 또 현역 의원이면은 뭔가 좀 교섭단체에 따른 국고 지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 실속도 없이 이름만 있는 분들 이분들이 또 오시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아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현역 의원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 현역 의원이죠. 근데 그분은 왜 마다하는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딜레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외부 영입 인사 5명 중에 3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총극을 빚었잖아요. 그래서 그 허신행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격살인 당했다. 공개 사과해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은 무죄를 받았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당사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1심 유죄, 2심 무죄인 상태인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허신행 전 장관과 비교해 보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박지원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받고 허신행 전 장관은
무죄를 받았는데도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고 안 받고 네. 그럼 무슨 현역 의원한테만 우대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도 좀 난감하고 아마 그런 그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도 사실 무소속으로 나와도 자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쯤 되면은 환대를 해야 될 텐데 예. 이 뭐 저쪽에서 미적지근하니 내가 뭐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도 없고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거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뭐 더 탈당할 의원들이 있을까요? 더 탈당할 의원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이제 조금씩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어제 그 동교동계 탈당은 약간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이 지금 전통 야당이라는 세력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영남 개혁 세력, 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뿌리인 호남, 네. 이 두 세력의 일종의 연합체였잖아요. 그렇죠. 2004년부터 이어진 체제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예. 연합체가 두동강이 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동교동계가 그 정도의 상징성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정도의 상징적 의미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뭐 어제 굉장히 아프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예.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당을 좀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분당 사태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호남 쪽에서 워낙 그 압력이 세서 본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네. 이 몽고식품 네. 김만식 회장 이야기부터 네. 준비하셨다고요. 이게 뭐 이제 뉴스는 워낙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 몽고식품이라는 마산 창원 지역의 지역 기업의
때 사실은 창업주의 아들입니다. 창업주의 아들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라는 분이 연말을 아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조사를 나갔던 모양이에요. 예예.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서 이제 사업장 전반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견이 돼서 법적 책임을 물리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오늘 연합뉴스에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법적 책임을 물릴 것 같은데 법적 책임을 운전기사 폭행하고 있었던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아니고 지금 몽고간장의 대표이사로 있는 김만식 명예회장의 아들 김현승 사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이 뉴스의 요지입니다. 아 그래요? 아, 3세 경영인.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원래 상법상에는 주식회사에서 경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와 함께 경영의 책임을 지는 임원들을 등기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임원들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임원의 이름을 다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대표이사와 함께 이사회의 멤버가 돼서 경영의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회사의 잘못을 다 뒤져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건 김만식 명예회장이 때리고 낭심도 걷어차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들에 대해서 결제 서류를 보니 최종 결제자는 김만식 명예회장이 아니고 김현승 대표이사였다는 겁니다. 그 아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도 김만식 명예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올라와 있질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들이 대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아버지가 해놓고 뒷감당을 아들이 하는 꼴이네요.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그룹이냐면 신세계 그룹이 이렇습니다. 아, 신세계.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은 1979년도에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 이명희 그때 이사로 이제 입사를 한 이후에 신세계 그룹은 이제 이명희 회장의 소유로 점차 정리가 되면서 1992년에 계열이 분리가 돼서 신세계 그룹으로 독립을 했는데요. 신기한 건 이명희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정용진 부회장까지 이 일가가 단 한 번도 대표이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등기 임원의 이름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신세계 그룹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 일가가 책임을 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병철 회장이 막내딸한테 그룹을 물려주면서 남겼던 유지라고 한 말이 되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딸아, 절대로 결제 서류에 사인하지 마라. 결제 서류에 사인하지 마라. 이게 이병철 회장이 이명희 회장한테 남긴 유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경영에 책임질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에 그때 한참 골목상권 문제가 있었는데 신세계 그룹이 신세계 SVN이라는 회사를 하나 세워서 피자 만들고 빵 만들고 이런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런 회사를 어디에 입점을 시키냐면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입점을 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매대를 주고 수수료는 말도 안 되는 낮은 수수료를 받죠. 그랬죠. 그래서 이 빵 만들고 피자 만드는 회사들이 삽시간에 그 지역 일대 빵, 피자 시장을 다 장악을 해버리는데요.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을 못할 리가 없죠. 금방 적발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말도 안 되는 수수료로 이 회사를 밀어줬고 신세계 SVN이라는 회사를 뒤져보니까 이 회사는 정용진 부회장 여동생인 정유경 씨 회사더라. 정유경 씨. 쉽게 얘기를 하면 오빠가 그냥 여동생 회사를 막 밀어준 겁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래서 이 지시가 정용진 부회장의 지시라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하려고 보니 정용진 부회장을 처벌을 못 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나는 결제 서류에 사인란이 없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사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은 대표이사도 아닙니다.
심지어 등기임원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냐면 예. 그때 이마트 대표였던 허인철 대표, 전문 경영인이 결국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형제 같은 권한을 갖고 있죠. 지금 재벌 2, 3세들이. 예. 그러면 예. 형제 같은 권한을 제가 보기에 그 권한은 부당한 권한인데 예. 그 권한을 부당하지만 가져서 누리고자 한다면 예. 적어도 책임은 져야죠. 예. 경영을 할 때 뭐가 잘못됐으면 책임은 져야 되는데 네. 어차피 정용진 부회장이 대표이사가 아니고 예. 임기임원이 아니라고 해서 예. 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신세계에서 안 먹힐 가능성이 0.1%도 없거든요. 예. 신세계는 결국은 정용진 부회장, 이명희 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회사인데 막상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는 결제 서류에 사인한 적 없는데 나는 대표이사 아닌데 이러고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사실은 한국 주식회사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양심불량에 가깝지 않나. 예. 이런 관행들은 그 정도 권한을 가지면 책임지는 위치에서 네. 잘못과 함께 책임을 지는 아주 상징적인 풍토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결제 서류의 사인을 연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예.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제가 어디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우려고 그러셨나 보죠. 그렇죠. 뭐 결제 아이고. 사인을 하다가 예.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아주 참 그 이병철 회장은 어느 시점부터 아예 이병철 회장 결제란을 다 지워버리셨거든요. 그게 어느 쪽이 더 뛰어나신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참 별별 일에 다 그 경쟁을 하시네요. 그 두 분은. 예. 그러면 이건희 회장도 그 결제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삼성 일가의 오너의 결제란이 없는 게 오랜 전통이라는 얘기는 얼핏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비하네. 응?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우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드디어 이제 부총리 직함을 떼고 바로 경산에 갔다고 하더군요. 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이임식을 하면서 말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코멘트가 경제를 밖으로 다시 정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제 이 정도 약간 헛소리는 그냥 이제 애교로 좀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하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오늘 이임식을 하시면서 최경환 이제 전 부총리가 되실 텐데 예. 본인이 유일하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만들지 못해서라고 해야지 왜 많이 만들지 못해서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사를 정확하게 써야죠. 전혀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잘못이랍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롯데그룹이 경영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롯데그룹에 대해서 압박을 한번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그만 싸워 이 자식들아. 지금 국민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이런 시그널을 한번 줬을 때 저희 이제 민중의 소리의 이정무 편집국장이 저한테 오더니 저러면 해결되지 정부가 압박을 하는데 해결 안 하겠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결 안 된다고 보는데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롯데그룹은 저거 해결하기 어려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기할까? 그래서 3만 원어치 술래기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해결이 안 됐죠. 예. 근데 이 논쟁의 핵심은 뭐였냐면 정치 사회 쪽을 오래 다루시던 분들은 아직도 정부가 대개 한마디를 던지면 대개가 무릎을 딱 꿇고 아이고 대통령님 잘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희 편집국장 같은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정치를 잘 모르고 경제 쪽에서 이렇게 좀 비비적대던 사람들은 한국의 재벌들의 파워가 물론 이제 대통령이 부르면 10대 재벌 총수들이 모여서 메모하고 받아 적는 척하고는 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이해에 반하는 일을 대통령이 시켰다고 열심히 할 정도로 파워가 약하지 않다. 한국의 재벌들이. 한국의 재벌들의 파워가 지금은 어쩌면 정치 권력보다도 더 강한 우위에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청년 일자리 얘기를 놓고 보면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는 5대 재벌들을 막 쏴서 예.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엄청나게 압박을 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8월 15일에 그 SK 최태원 회장이 을 풀어준 다음에 예. 8월 17일 전후에서 5대 재벌이 일제히 청년 고용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예. 날짜를 맞춘 듯이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역시 최경환 부총리가 한마디 하고 최태원 풀어주니까 5대 재벌들이 다 알아서 설설 기는구나. 사람들은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그때 그 5대 재벌의 청년 고용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예.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예. 근데 제가 그 청년 고용 계획이라는 걸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아, 이건 뭐, 사실은 하는 흉내만 낸 거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 그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이라는 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 3,000명을 뽑아서, 인턴으로 뽑아서, 네. 월 150만 원을 주고, 3개월 동안 열심히 돌려먹은 다음에 그 중에서 잘한 사람들을 삼성에 입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삼성 협력사에 입사를 시킬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협력사를 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더 황당한데 그래서 삼성 협력사에서 4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남기면 삼성 계열사에 입사 원서를 쓸 기회를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이라는 거예요. 삼성에 입사를 할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인턴으로 3개월 된 다음에 예. 협력사에 어렵게 취업이 돼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삼성그룹에 입사 지원을 할 기회를 준다. 입사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입사할 기회를 그렇죠. 준다. 예. 그러니까 이걸 삼성은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채용 갑질인 거거든요. 이런 5대 재벌들의 내용이 전부 그렇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요때 딱 날짜를 맞춰서 네.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3년 동안 예.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13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러고서 들여다봤더니 네. 그게 한 일주일 전쯤에 어떤 한 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언론사 기자가 LG 디스플레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죠. 야, 진짜냐? 니네 앞으로 3년 동안 투자하냐? 물어봤더니 LG 이 담당자가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아니 우리가 원래는 1년에 3조 원 정도 통상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이제 3년 한 4개월 남았으니까 10조 원 정도는 통상적인 투자다. 네.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예. 갑자기 최태원 회장 사면되고 정부가 압력을 넣었겠죠. 청년 고용대책 발표를 하라고 하니까 예. 이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갑자기 공장으로 초대를 해서 3년 4개월 동안 10조 원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네. 일주일 전에는 통상적인 투자라고 발표를 한 사람들이요. SK그룹도 그렇습니다. SK그룹도 2년 동안 4,000명 인재를 육성한다 하면서 이 사람들 인턴으로 뽑아서 부려먹겠다는 발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교육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9,000명의 인재들을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창업을 지원을 해서 진출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네. 아니 청년들이 벤처기업 창업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을 한 거하고 SK그룹이 청년 고용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자기들 청년 고용 프로그램에 다 집어넣어서 실제로는 평균 연도에 뽑았던 청년 고용만큼도 5대 재벌들이 안 뽑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 그리고 뭐 굉장히 이 대단한 것처럼 청년 고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고용을 하라고 하는 이런 압박 자체가 5대 재벌들한테는 하는 생색만 내고 끝내야 될 아주 거추장스러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이임식에서도 고백을 했듯이 네. 청년 고용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환 부총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왜 우리 재벌들은 고용을 안 해? 당장 고용하라고 해. 하고 성질을 부린다고 재벌들이 고분고분히 고용하지 않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청년 고용을 정말로 늘리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자기 아버지가 했었던 것처럼 재벌들 모아서 한마디 딱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채용해주고 이게 아니고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한국 산업의 시스템을 조금 더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온 건데 최경환 부총리도 그걸 몰랐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결과를 자기 입으로 실수할 정도가 돼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 양반도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두는 거는 도망간다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경제학자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또 저널리스트들도 그러고요. 맞습니다. 예. 좀 반성할 게 뭐 그것뿐입니까? 그렇죠. 예. 참 한 대충 제 노트에 적어서 열거를 한 것만 해도 한 23가지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세보셨군요. 예. 네. 그 기사로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23가지를 다 적으면 굉장히 길 텐데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예, 민중의 소리에서 한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화국 논평.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잊어버리시는, 그래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누리과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경기도의 남씨 남경필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하면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하는 교육감 주제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대드는 이재정에 대해서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이재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성을 갈아버려서 이씨에서 파탄씨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씨에서 파탄씨로.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을 파탄재정 교육감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재정은 교육청의 나와 바리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만 챙기겠다고 하는데 교육은 백년지 대계, 국가의 뿌리 그 자체인 만큼 교육청이 사회 모든 분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 냉난방비, 노인에게 드릴 월 20만 원 용돈, 반값 등록금, 그리고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청년수당, 출산수당까지 몽땅 다 경기도 교육청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 직장 내 성교육, 어학교육, 심지어 피아노, 태권도, 동네 보습, 에어로빅 강의까지 몽땅 다 경기도 교육청이 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사람이 많은 광역단체인 만큼 나머지 지역의 모든 복지비용 부담을 경기도 교육청이 몽땅 감당하면서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름이 이재정인 만큼 이 재정은 이름값을 해가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던 과거를 석고대죄에 참회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복지를 함부로 운운하다가는 참혹한 결과를 부를 수 있음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 아침 가평은 영하 13도로 떨어지고요. 대관령의 수은지도 영하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9도, 대구와 광주는 영하 3도, 전주는 영하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중부와 일부 경북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이 오겠는데요. 충남과 호남, 제주 산간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눈이 오겠고요. 그 외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낮 기온 서울 0도, 대구 4도, 전주 2도, 창원은 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도 아침 사이에 일부 서쪽 지방에 눈이 내리겠고요. 매서운 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박원호 서울대 교수의 선거 캠프 정당을 넘어서란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정당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찾을 수 있으며 프로야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거 개표 방송에서 그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밤을 지새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거와 정치는 정당명 없이도, 정당 집권평가의 역사 없이도, 정당이 표방하는 바가 무엇이며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없이도 얼마든지 치를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으며 그것이 바로 정당의 실패에 연유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당이 선거 캠프로 대체된 정치에는 휘발된 것이 있다. 증발된 것이 있다. 우선 정치적 신념과 장기적 비전이 휘발되고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선거 캠프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둘째,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반성이 휘발되고 상대를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만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셋째, 정치의 기억 혹은 정치 역사가 휘발돼서 여당은 이전의 집권을 계승도 반성도 하지 않으며 야당은 집권 때의 책임감을 편리하게도 잊고 있다. 이런 무수한 선거 캠프 정부들의 악순환 끝에 우리는 위태롭게 서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정당이 스스로의 이름을 바로 세우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대중 앞에서 당당히 공표하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의 심판을 겸허히 받는 일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당신들이 누군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왜 당신들을 지지해야 하며 어디로 우리를 끌어가고 싶은지 말할 수 있는가? 당신들은 어떤 꿈을 꾸는가? 그것이 당신들의 이름이 정말 맞는가? 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